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2강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될까요? 14페이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14페이지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식부기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복식부기는 한 개의 거래를 두 번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거래를 두 개를 작성한다라는 게 바로 이 복식부기에 설명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 1강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기입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기입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왼쪽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도 예전에 뜬금없지만 이 차변과 대변의 용어를 이제 확실히 알려고 설명을 이제 좀 위키백과나 보니까 차변은 이제 복식부기에 뭐 왼쪽에 기록하는 거고, 대변은 약간 좀 이런 화장실 가는 뭐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변에 대한 얘기는 오른쪽에 기입한다라는 의미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딱히 뭐 한자어라든지 그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자어긴 한데, 그래서 차변을 왼쪽이라고 부르고요, 레프트라고 불러주고 오른쪽을 라이트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거래의 8요소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거래의 8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차변은 이제 약간 플러스 요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다음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자산하고 부채는 왜 반대편이야? 자본도 왜 반대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산은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부채는 내 돈을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랑 관계는요, 물과 기름 관계예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돈도 들어오고 자본이라는 부분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치상 오른쪽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내 돈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왼쪽에 기여를 하는 거고, 수익은 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오른쪽에 기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꼭 거래의 8요소를 이거는 꼭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밑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또 설명하고 있죠. 자, 볼까요? 거래의 8요소는 사용 설명서 읽는 것처럼 쓰이는 것도 알면 매우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를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야,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야, 모르면 외워! 이런 의미가 이제 고등학교 스타일이고, 대학교 스타일은요, 교수님이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직장인한테는 뭐예요? 이 내용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참. 근데 저는 이제 10년 이상 배우면서 느낀 게, 이건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용어인지, 그러니까 용도를 아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용도를 알면은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용도를 알면은 외워진다. 이런 의미가 돼요. 용도를 하면 외워지는 의미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내 돈이 들어올 때 차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산은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내 재산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왼쪽 차변에 기록을 하는 거고, 내 재산이 나갔다 이러면은 반대로 대변에다가 기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계를 연습하는 거는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숙지해주세요. 자산은 내 재산이므로 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차변, 내 돈이 나갔다 그러면은 대변, 이렇게 먼저 아시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은 이 사항에서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원리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파악과 흐름을 위주로 파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거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다 보면. 진짜로.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면 알게 되니, 그래서 이거는 이런 용도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를 함으로써 내 돈이 들어오는 경우. 내 돈이 들어왔다. 내 돈 들어왔다. 무조건 차변. 오케이? 오케이? 내 돈 들어왔다. 무조건 차변. 오케이? 그래서 분계 연습할 때 제일 처음에 연습시키는 게 내 돈 들어왔냐, 내 돈 나갔냐, 그거부터 문제 연습시켜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내 돈 들어왔다, 내 돈 나갔다 이러면은 한 이틀, 3일 해보거든요. 그때좀 이제 감이 잡혀요. 분계 연습하다 보면. 진짜로. 그래서 내 돈 들어왔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샀다. 내 재산 샀다. 내 재산이 들어왔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팔면 돈이고 들어와도 돈이에요. 왜냐? 팔아도 돈이고 들어와도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재산을 구입한 경우 차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그 문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추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외상 또는 미수,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못 받았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거는 이제 내 재산에서 올라간 걸로 쳐줍니다. 근데 반대는 뭐예요? 내 재산에서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로? 현금 받음으로써 내 재산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왜냐? 현금을 받음으로써 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재산에서 내려간 걸로 취급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야, 내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무조건 차변. 그 다음에 돈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권리 끝났는데 그럼 대변.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요. 야, 물건 팔았는데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럼 차변. 아시겠죠? 차변.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았는데 내가 권리 끝났어 이러면은 대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은 판매 목적으로 이제 내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건 재산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재산 업. 그래서 이거는 차변이도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의 사항은요.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든지 처분했다든지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변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 기록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세요. 원리 파악, 흐름 파악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부채입니다. 부채는요. 여기 딱 강조하면 돼요. 빚, 채무를 의미합니다. 뭐 연예인 이제 이에스민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스민님, 이에스민님 생각하면 되고 뭐 지금은 다 갚았죠. 그래서 이제 빚 채무라면은 항상 이 사람을 기록해 주면 돼요. 이분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이분 이제 빚 다 갚았죠. 빚 다 갚았고 뭐 이렇다 쳐도 그래서 이제 부채가 바라는 거 하나예요. 여기서 집중하죠. 부채가 바라는 거 하나 뭐예요? 진실은 하나? No. 부채가 바라는 거 하나 뭐예요? 돈 갚는 거. 돈 갚는 거예요. 돈 갚는 거. 여기 딱 주면 되죠. 부채가 바라는 거 하나? 돈 갚는 거. 야, 내 돈 빌렸으면은 내 돈 갚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뭐 이런 느낌. 야, 물건을 샀으면 돈 갚아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뭐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이제 부채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에요. 부채가 바라는 건 하나 뭐예요? 돈 갚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오른쪽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기록하는 거죠. 이런 의미. 그래서 읽어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물건을 사서 돈을 안 줬다면은 추후 돈을 주면 돼요. 대출 받았으면은 시간 지나서 대출 갚으면 돼요. 저 대출 갖고 있거든요. 대출금 갖고 있고 열심히 갖고 있고 집도 못 사고 있고 대출금 열심히 갖고 있고 빚이 많아요. 이런 이제 대출금 갚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이제 반대로 기록된 이유는 자산은 약간 플러스 요인이고요. 플러스 요인이고
부채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같은 위치에 못해요. 왜냐? 자산은 플러스 위치다 보니 차변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고, 부채는 마이너스 위치다 보니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물과 기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섞여요, 이거는.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못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은 내 돈 돌았으니까 차변, 부채는 내 돈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 대변인 겁니다. 아시겠죠? 돈 안 줬어요? 대변. 돈 들어왔어요? 차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적을까요? 내 돈 들어왔어요. 내 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차변. 그러면은 내 자산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차변. 내 돈 안 줬어요. 네, 물건 사놓고 돈 안 줬어요. 이건 뭐예요? 대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들어왔어요? 차변.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그럼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죠. 새로 일하기 센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해를 다 시켰기 때문에 뭐 취업도 진짜 거의 다 했습니다. 예, 100% 취업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고 그 자격증 거의 절반 이상 합격을 했고 전3에게 1급은 거의 다 합격했고 전3은 2급은 절반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워낙 배우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먼저 파악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뿌리 뽑듯이 뿌리가 이제 자라듯이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그렇지. 모든 거 순서가 있는 법 늘려가면 돼요. 자,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내 돈 주면 내 돈 갚는 게 당연한 거죠. 돈 안 줬어요. 주고 돈 갚아야 돼요. 이거는 대변. 아시겠죠? 야,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그럼 대변.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대변. 자, 적을까요?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그러면은 대변. 그러면은 내 부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저는 학교에서 얘기하지만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고려대 출신도 아니고 연세 출신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천하게 적습니다.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디? 대변이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선생님 뭐 있어 보이려고 선생님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주려고요. 선생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포함주시면 돼. 전 잘난 척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이거는요, 내 재산이 올라가면서 순재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이 올라가면은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순재산 올라갔네? 그러면은 대변. 왜냐면은 이거는 위치상 둘 다 플러스다 보니까 이제 차변과 대변을 놓을 위치가 같은 위치에 못 놓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도 이제 오른쪽 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랑 달라요. 부채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고 자산과 자본은요 같은 상생 관계, 협력 관계인데 약간 위치상 같은 위치에 못 놓으니까 그냥 차변과 대변으로 따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순재산 자본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자본이 증가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플러스죠. 같은 플러스니까 이제 내 돈 들어왔으니 차변, 내 순재산 들어왔다. 그럼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래 판례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이거를 한 번에 알면은 첫 술부터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산, 내 돈 들어왔어요. 뭐예요? 차변. 자, 내 돈 나갔어요. 뭐예요? 대변. 자, 이걸 먼저 알아두십니다. 자산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걸 먼저 아는 거예요. 첫 번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뻗어 나가면 돼요. 자,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그럼 어디에요? 그렇죠. 대변이죠.
대변. 그러니까 이거는 내 부채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 갚으면은 차변인데,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이러면은 이제 부채, 대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자본은 순재산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한번 거래 판료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숙지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기 연습하면은 저300의 2급 분기 연습부터 하면은 첫 번째는 내 돈 들어왔냐 내 돈 나갔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차츰차츰 염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이러면은 대변. 그 다음에 순재산이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대변. 내 돈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차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먼저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 원장입니다. 원장이고 전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계, 즉 이제 장부에 이제 기록한 후에 이제 옮겨 적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거는 옛날 수기일 때는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하진 않아요. 왜냐? 전산화 시대다 이제 되다 보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 근데 시험엔 나와요. 이거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옮겨 적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원장은 이제 장부 작성, 그러니까 분기를 작성함으로써 계정 과목에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계정 과목이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이 현금이라 적힌 게 이게 계정 과목 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마 뒤에서 아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거를 옮겨 적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보시는 방법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시는 방법.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3월 25일자 거 있죠. 외상매입금 현금. 이거는 이제 돈 갚은 거예요. 돈 갚은 것이고, 거래의 판료소를 설명하자면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분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내려가고 돈 갚았으니까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내 재산이죠. 그 자산이 내려가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돈 줬으면 대변인 거죠. 돈 받았으면 차변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원장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기만, 알아야 될 필요 없어요, 굳이, 지금은. 왜냐면 뒤에서 설명 다 할 거거든요, 연습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라는 부분은 요게 이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이 금액이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봐요. 현금이 왼쪽에 있는 금액이다. 이거는 차변이고요. 오른쪽이다. 그럼 이거는 대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죠. 현금 60만원, 현금 20만원.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차변에 현금 60만원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오른쪽 20만원의 부분은 대변에 현금 2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지면은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거래하는 거래 일자예요. 거래 일자고, 여기 보면은 정기 2월 적혀있고 뭐 외상매입금이라는 이름 적혀있고 차기 2월 적혀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정기 2월에 적혀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어요, 굳이.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아실 필요 없고, 이건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 게 작성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작성 방법.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여기 반대로 차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명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는 방법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 정기는 여러분들 핵심만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각 계정 과목에서 옮기는 과정이다.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원장에서 해당하는 전기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읽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읽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현재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부를 때 어떻게 보면 T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식 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식 원장과 약식 원장이 있는데 정식 원장은 이 그리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교 수업할 때 한번 그려봤어요. 진짜 복잡해요. 그 다음에 약식 원장은 아까 얘기했던 식의 T자로 그리는 거. 이게 바로 약식 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할 때 약식 원장을 많이 썼었거든요. 수기로 하는 시절은. 그래서 약식 원장은 회의관리 2급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차 시험 때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 작성한 연습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거 하냐. 이러한 원리하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는 원장까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회계 순환 과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 했을 때 거래라는 부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분계, 거래에 팔려서 설명했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원장의 전기, 옮겨 적는 과정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얘기했듯이 거래하고 분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은 굳이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자, 거래에서 아까 우리 복습을 했을 때 거래는 재산의 증감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분계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복식부기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을 아직 안 배웠죠. 수익 비용 안 배웠습니다, 아직. 그래서 자산은 내 돈이 들어왔을 때 어디 기록한다 했었죠? 차변에다 기록을 한다 라는 부분. 부채는 내 물건 샀는데 돈 안 줬어요. 이거 어디다 기록해요? 그렇죠. 대배에다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순재산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은 대배에다 기록을 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아까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 결산시 해당하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돼요. 재무제표는 여기에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하여 외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외부 보고. 재무회계의 보고 체계는 외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회계는 뭐였어요? 그렇죠. 내부 보고였죠.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 5가지. 이거는 오른쪽 거는 모르더라도 왼쪽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왼쪽 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보고하는 거야? 외부에다가 보고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회계 기록을 했는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이 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표를 만듦으로써 외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라는 거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이거 보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를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시점 기업의 재무상태 나타내는 표고, 손익계산서는 이거 수익, 비용입니다. 손익, 수익과 이제 비용, 즉 손실과 이익에 각각 한 자씩 따로운 이름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거는 경영성과,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이출금을 나타내는 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위주는 핵심 키워드니까 이 부분 위주로 한번 이런 표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고요. 밑에 이제 세세하게 한번 그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꼭 알아두세요. 밑에서 설명합니다. 자, 계정 과목입니다. 우리 아까 그 원장에서 설명할 때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죠. 원장에서 설명할 때 계정 과목이라는 이 키워드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 계정 과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약간 회계의
회계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이게 바로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에서 쓰는 이름, 즉 계정 과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잘 몰라서 약간 위키백과에 조금 문의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이라 함은 부기상의 계단위가 아니고 회계 단위인, 오타가 나왔네. 회계 단위인 각 계정에 붙인 명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 회계 이름에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각 계정에 붙인 명칭. 그러니까 회계 이름. 나의 이름. 그러니까 고유 이름에 생각하시죠. 고유 명사예요. 현금 고유 명사. 외상매출금 고유 명사. 그러니까 고유 명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름이잖아요. 회계 그것도 계정 과목도 사람의 이름처럼 그런 이제 회계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부기적 기록의 상세 정도로 의미를 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변동 기록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정에 부여된 현금, 예금 등 구체적 명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줘야 되고요. 이름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죠, 소속. 자네의 소속은 어딘가? 자산인데요. 자네의 소속은 어딘가? 부채입니다. 자네의 소속은 어딘가? 비용입니다. 뭐 이런 이제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용도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정 과목, 즉 회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 명들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볼까요? 자,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자산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유함으로써 갖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과 권리를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게 바로 나의 자산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산은 나한테 좋은 거. 그러니까 팔아도 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거냐?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명을 볼까요? 자, 이름. 자, 볼까? 회계 이름 한번 볼까요? 자산의 계정 과목. 현금, 보통 예금, 외상매출금, 한정입니다. 미수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특허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내가 해당하는 재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의 이름. 즉 계정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용도 볼까요? 현금 용도는 지폐, 주화 현금으로 대신 사용 가능한 증권이고, 보통 예금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입출금이 이제 가능한 통장이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판매하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 재산의 증가로 봐야 돼요? 감소로 봐야 돼요? 그렇죠. 내 재산의 증가로 보셔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판매했지만 돈을 못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이제 차변에 기록됩니다. 미수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세한 거는 밑에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내 재산이고, 건물도 재산이죠. 기계장치, 이제 회사에 들어간 재산, 차량도 재산. 그다음 특허권, 이제 특허를 취소한 경우, 이게 바로 하나의 재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이 주요 계정 과목 명은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분계 연습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제 어떤 용도에 쓰이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부채는 뭐예요? 빚, 채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 하나뿐이죠. 뭐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으면 되고, 물건을 샀으면은 그 돈을 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부채는 뭐예요? 물건 사고 돈 안 줬어요. 차변이었어요? 대변이었어요? 그렇죠. 대변에다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죠. 내 외상대금을 주면 차변이고, 물건 사고 돈 안 준 건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 돈 들어온 거는 차변, 물건 사고 돈 안 준 건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채의 이름이라고 돼 있죠. 부채는 빚, 채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정강화명이고, 그래서 외상매입금, 물건 사고 돈 안 줬어요 라는 의미고, 미지급금, 자 이거는 이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채의 증가로 보셔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차변이었고,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는 대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선수금, 임대보증금, 장기 차입금,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의무죠. 그렇죠? 이거는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 그러니까 이런 계정강호 명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것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며 순재산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이것만 보아주시면 되고, 자본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제 D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수익. 수익은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얻은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내 재산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나눠져요. 그러니까 판매 수익은 물건을 판매해서 이제 얻은 거. 판매해서 얻은 거고, 판매의 수익은 내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뭐 있어요? 처분이익,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수익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어디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수익의 발생? 거래 팔려서의 수익의 발생 어디였어요? 그렇죠. 대변이었죠. 왜 대변이었어요? 그렇죠. 내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내 돈 들어왔다. 차변의 대변이에요. 그렇죠.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기 때문에 수익은 어디에다 기록해요?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입니다. 이제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거.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였는지 버튜버라고 있죠. 저도 쇼츠에 보면은 이제 버튜버라는 이제 분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은 없고 애니메이션 얼굴 있잖아요. 버튜버라고. 그래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직이라든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은 뭐예요? 구독자죠. 구독자하고 이제 조회수,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수익이죠. 근데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이란 거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거예요. 몰라. 버튜버라는 사람이 아무런 비용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어요? 안 될걸요. 여러분들 유튜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시간 대비 노력이에요. 진짜로. 이왕 얘기하는 거 교육 유튜브에서 얘기하죠. 교육 유튜브는요 진짜 시간과 노력입니다. 농담 안 하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 1703명이거든요. 지금 1월 27일자 기준으로 1703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1000명까지 올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 4년이나 시간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을 이제 노력을 해서 얻은 게 구독자 수 1000명입니다. 진짜로. 지금은 이제 수익을 얻고 있긴 하지만 뭐 해봤자 제 월급이 반도 안 돼요. 1년치 수익이. 그러면은 이러한 땅에 나오는 비용이 과연 없을까? 아니에요. 버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와이프 주변에 있다고 하는데, 버튜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의 돈. 뭐 한 사람 불가능하죠. 그러다 없다 치고. 컴퓨터 켜요. 컴퓨터 키면은 비용이 나오죠. 뭐예요? 전기세 비용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잘 모르겠는데 버튜버 할 때 그런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초기 비용 들어가겠죠. 이 비용들이 있어야지만 구독자도 뽑고 조회수 뽑고 얻는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90만원 100만원씩 벌잖아요. 눈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구독자 수가 1700명이라고 있다고 쳐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떤 뭐 오로로 방송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같은 100만 유튜브라도 일에 풀칠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100만이 하더라도 한 달치 이상 월급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비용이다 라는 정의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육 유튜브는요 진짜 오래 버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나한테 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노력과 시간,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돼 있는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유지관리 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제 상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 시 순수 원가를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 자세한 거는 재고자산 때 설명할게요. 그 다음 직원들의 복지,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상대해서 이제 좀 이제 식사 대접한다든지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한번 쓰고 버리는 용도의 소모품비, 그 다음에 기부하는 거, 이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출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제 내 시세보다 적게 받는 거죠. 적게 받았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비용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어디였어요? 거래 판례서 중에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차변입니다. 왜 이게 차변이냐면은 비용은 뭐예요? 돈이 나가는 구조에 들어오는 구조예요.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돈 나갔다. 그러면은 내 재산이 나갔죠. 뭐예요? 차변이야 대변이에요? 그렇죠. 대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것은 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기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차변이고 내 돈을 나가는 데는 대변이니까 비용은 차변에 기입된다. 그거 수익은 아까 뭐였어요? 내 돈이 들어오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해되시는데 막상 혼자서 복습하다 보시면 헷갈리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계속 복습을 하면서 준비해 주시면은 아마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과목들의 주요 개정 과목들은요 외우지 마시고 이러한 용도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자면은 거래의 판료소 아까 있었죠. 거래의 판료소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위치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부분 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차변. 그 다음에 물건을 내가 구입했는데 돈 안 줬다. 그럼 어디에요? 그렇죠. 대변이죠. 대변인데 이거는 어디에요? 그렇죠. 부채죠. 부채가 올라갔으니까 대변 이렇게 보는 거고 내 순재산이 증가했다. 그럼 어디에요? 대변이더라.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세 가지만 먼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3회계 2급을 혹시 이제 분기 연습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히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 재산은 뭐예요? 자산. 그 다음에 빚 채무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뭐예요? 자본이더라.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했었고 수익은 이제 판매해서 내 물건을 판매한 걸로 인한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수익. 비용은 뭐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복습을 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재무제표는 이 5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재무제표 이름만 알아두셔도 좋아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 자금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복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하는데 강의 시간이 꽤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를 쌓기 위한 거니까 지루하더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3강부터는 자본 등식, 재산법, 손익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